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물가는 2.6%,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3.3%로 각각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참고로 현지 시간 12일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12월 FOMC 이전에 물가 지표에서 서프라이즈가 나타난다면 금리 동결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JP모건은 미국의 10월 CPI가 예상보다 더 높더라도 최근 월가에 형성된 낙관론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빚을 제때 못 갚을 위험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우려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낮아졌습니다. 뉴욕 연은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3개월 동안 최소 부채 상환을 못할 가능성에 대한 평균 인식은 13.9%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건데요. 다만 9월 수치가 팬데믹 직후인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였기 때문에 12개월 이동 평균치 12.6%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뉴욕 연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고,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기존의 2.7%에서 2.5%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연준이 9월과 11월에 걸쳐 7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이후 시장 금리는 오히려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 국채 2년물 수익률은 9월 말 3.6%에서 현재 4.2%까지 약 70bp가량 상승했는데요. 이는 2기 트럼프 정부에 대한 우려의 반영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 의회 예산처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향후 10년간 최소 1.7조 달러에서 최대 15.6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중앙값인 7.8조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면 해리스 정부가 들어섰을 때보다 95%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대선 승리 직후 투자자들의 매수 포지션이 기록적으로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사가 진행한 월간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결과 대선 직전 10%였던 미국 주식 비중 확대 포지션이 대선 직후 29%로 늘어나 2013년 8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조사에 응한 펀드 매니저 300여 명 중 35%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인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경제 성장으로 인해 소형주가 대형주를 상회하는 성과를 낼 것으로 응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오늘 발표될 CPI에 대한 경계감과 함께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주식시장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일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주요 3대 지수, 어제는 쉬어가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그런 가운데 약 20분 전쯤 우리가 기다렸던 10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주거비 상승 등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헤드라인 CPI와 그리고 근원 CPI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더라도 추후 인플레이션 상승률과 관련해서 우려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오늘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무려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또 한 주만에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벌써 11월 중턱까지 와 있네요. 자, 지난주에는 전 세계가 잔뜩 긴장한 핫 이슈가 있었어. 결국엔 트럼프가 다시 47대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트럼프와 이슈로 인해서 지금 연이어서 지금 3대 지수가 상승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거기서 가장 티나는 건 딱 하나죠. 테슬라죠. 이거로 또 비트코인.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상승률 동일하게 오를까? 30% 넘게. 너무나도 물론 상승에 대한 기대는 했지만 너무나도 과도한 게 아니른가. 조금은 염려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 한국 시장은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죠? 너무나도 걱정이 많이 앞서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왜? 산타 랠리가 있잖아요. 그죠? 자, 미국도 잘 되는데 우리는 잘 못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용기 내시고 연말까지 초집중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1시간 또 여러분 또 알차게 또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많은 것 준비해 왔으니까 1시간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또 트럼프 랠리로 인해서 최근에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요즘 부진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증시가 이렇게 좀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어떤 전략 세워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꼼꼼하게 또 마스터님이 짚어주실 거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CPI에 이어서 내일은 또 PPI 발표가 있는데 발표와 동시에 우리 또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할지도 내일 또 짚어주실 거니까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현재 개장 전에 어떻게 나스닥 선물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 후에 어제는 쉬어가는 모습 보였었던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도 현재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CPI 발표 이후에 1분 봉상 장대 양봉이 나왔고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42분경에는 21,243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현재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0.05% 정도 하락한 21,180포인트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지지만 우리나라는 부진한 흐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관세 리스크입니다. 트럼프가 재당선되면서 향후 미국과 교역하는 상대국에 관세를 매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출범 즉시 모든 국가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에는 60%의 초보율 관세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이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이 무역 관세를 통해 여러 재정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올리면 제품 가격 및 임금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는 올라가며 강달러 현상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트럼프 재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자, 일단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네. 일단 저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서 네. 짧게 3가지 주제가 있으니까 네.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이제 막을 열었죠. 물론 1월 한 20일 정도가 취임식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한 2달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약은 이제 발효가 되는 건 1월 22일부터 발효가 되겠죠. 그 안에 변수가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제가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일단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죠. 일단 중국에 대한 관세가 제일 클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
뭐 등등 구가 되겠죠. 자, 결국엔 왜 관세 정책을 쓰냐? 이 꼴은 뭐냐면 아메리카 올리죠. 그러니까 미국만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된다. 이게 트럼프의 어떤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시대는 이제 막이 내렸죠. 2016년도에 트럼프가 그걸 깨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연속성상에 있는 상황.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는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턴을 했다라고 저는 결론을 일단 짓고 싶고요. 네. 자,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판단은 제 얘기 듣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주식의 방향 또 파생의 방향은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장점을 먼저 볼게요. 자,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단 전제가 언제나 취임식 전까지. 그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 지금 빅7 기업들 상당히 안 좋습니다. 테슬라 빼고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3거래일 연속 테슬라가 계속 고공행진하다 어제 좀 6% 가까이 꼬꾸라졌죠. 자, 오늘 이제 11시 반에 이제 풀이장이 약 상승 중에 있지만 이제 풀이장이 이제 끝나고 이제 본장이 11시 반에 열리겠죠. 그죠? 자, 열리고 나서 얘가 테슬라가 어떤 형태로 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오늘 아까 CPI가 뭐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숫자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여전히 스티키하다는 얘기예요. 끈적끈적하다는 얘기죠. 자, 3%대 지금 근원 물가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인플레가 생각보다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거를 무시할 가능성이 오늘 높다고 보는데 처음에 아까 이제 차트 제가 못 봤지만 아까 한번 쭉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윗꼬리가 세게 달리고 내려오는 상태인데 자, 이거를 무시하면서 트럼프와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 일단 보고요. 자, 그럼 2달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죠. 저는 장기적인 재정 적자에 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 부채가 재정 적자가 지금 37조인가 6조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적자예요. 자,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 연방 정부에 돈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어떻게 경제를 또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뭡니까? 감세 정책까지 한다면서요. 그럼 세금 덜 걷어가지고 나라를 부양을 시킨다? 뭘로 부양을 시킬 거예요? 그죠? 돈이 있어야지 부양을 시킬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국채 100% 또 발행할 거예요. 그죠? 국채 발행을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자, 국채 금리가 높은 걸 사지 싼 걸 사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금리가 오르고 이꼬로 또 달러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킹 달러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105점, 106점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아까 105점 몇까지 갔는데 상당히 염려스러운 상태가 아니에요. 자, 이런 걸 봐라 어때요? 결국에는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상당히 경기가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결론 트럼프가 1월 20일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몇 개를 어떻게 신화에 달리겠지만 성격상 되게 급해요, 이 양반이. 빨리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급작스레 가면 급한 모든 게 최악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보호무역제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돼? 물건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그죠? 비싸니까 사기가 소비자 입장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어떻게 원자재도 들어오겠죠. 그죠? 왜? 지금 아메리카 올이라며요. 미국에서 모든 걸 자체 생산해서 자력 갱생하자면서요. 그러면 모든 거를 어떻게 원자재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중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원자재 들어오면 얘도 관세로 또 매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원자재까지 상승하죠. 자, 그러면 기업은 절대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실업률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왜? 생산 비용이 증가하니까 사람을 많이 안 뽑아서 최대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의 그런 기본 자세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염려스러운 게 오히려 이게 자, 소비가 위축이 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저성장이 되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란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자, 이걸 좀 잠깐 봤던 게 뭐냐면 자, 저번 달에 PPI가 1.8%대까지 나왔어요. 자, 연준이 원하는, 물론 PPI 쪽은 아니지만 연준이 원하는 건 2%죠. 인플레이션 가장 노멀하게 있죠.
2%에서 밑으로 떨어졌다는 게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럼 이거 디플레를 또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이꼬로 되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면서 마지막 결론 짓겠습니다. 트럼프발 보여 무역주의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빠르면 올 12월, 늦으면 내년 초에는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짧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 상승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재정 적자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율 상승 그리고 실업률은 상승하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께서는 국내 주식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에 많이 좀 하락을 해서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사태가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하락할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어제 뭐 KDI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네. 경제 동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상당히 좀 숫자가 안 좋았어요. 네, 네. 어제 뭐 내년 경제 성장 2.0% 정도,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1.6% 정도. 지금 저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더 큰일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그 정도 이제 1.6%라는 거 2%대까지 가져야 더 밑에 내려갔다는 거네. 우리 대한민국 이제 뭐예요?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자, 일본이 30년 동안 허덕이고 있었죠. 저물가, 저정장, 저임금. 거의 30년 가까이 월급이 오르질 않았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까지 보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보고서에서 잠깐 멘트를 봤는데 이걸 작성한 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일 뿐이다. 결과는 뭐예요? 더 안 좋은 상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력 상품이 뭡니까? 결국에는 수출에. 결국엔 자동차, 그다음 반도체죠. 지금 뭐 누가 봐도 아까 트럼프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하고 안 좋잖아요. 그죠? 자, 트럼프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달에도 TSMC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얘네들은 우리께만 다 뺏어 먹을 거 다 뺏어 먹고 결국엔 우리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떠날 것이다. 일단은 바라보는 시장 자체가 안 좋아요. 왜 남의 거에다 탐을 내느냐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이슈. 또 일론 머스크 딱 보세요. 지금 테슬라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럼 결과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초등학생 데려다도 아는 얘기잖아요. 결국 일론 머스크만 밀겠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아까 다시 또 원래 돌아가면 아메리카 어울리잖아요. 그죠? 미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지 남의 나라 돌볼 여지가 없어요. 트럼프는 그러도 남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우리 시청자님 정확히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뭐 우리나라 주식의 거의 20% 넘게 차지하고 아주 큰 지금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럼 아까도 지금 5만 1,000원까지 아까 밀렸었나요? 네, 5만 그럼 이거 600원. 제가 보기에 이번 주 정말 운이 안 좋으면 저 이런 얘기 한다는 것도 제가 참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자,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내일 PPI가 있고 또 금요일에 또 소매 판매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저조하게 나와준다면, 시장이 안 좋게 나와준다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나라는 좋은 거는 안 받아들이고 나쁜 건 더 많이 받아서 세게 막 그냥 하방 압력을 받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올 금요일에 우리가 4라는 삼성전자의 숫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염려가 씁니다. 그래도 2차 전지 배터리 자동차도 그렇게 썩 넉넉해 보이지 않다. 물론 나머지들도 서포트 해주는 게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 증시를 떠받쳐주는 거는 메인은 딱 두 가지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에 대한 악재가 선반영이 되면서 그죠? 벌써 선반영이 됐어요. 근데 1월 20일부터 취임식 되고 나서 진짜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국엔 이거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뭐 똑똑하신 정치하시는 분들이 발빠르게 나서셔서 그죠? 대한민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가 바라는 건데 디플레이션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처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무언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뭐 효과가 없다면 향후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암울한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미국 시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서학개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은 현금 보유액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솔직히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 손바닥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진짜 역사의 진짜 표본 모델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 사람 다 겪어왔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딱 봤을 때, 야, 지금은 내가 갖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애플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애플 봐도 주식 거의 다 팔았잖아요. 네네. 애플이 또 다오에서 또 빠져나왔고, 엔비디아가 업데이트 됐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워렌 버핏이 표준 모델이 되지 않느냐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또 이제 나름대로 버핏 지수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버핏 지수. 네네. 여기가 지금 보니까 버핏 지수가 이제 이 국가의 총 시가총액 나누기 국내 GDP. 그래서 이 꼴에 내서 얼마나 시장 규모가 좋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건데 보니까 이 사람의 결론 뭐냐면 너무나도 과도하다. 고평가. 네,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다. 200%래 200%. 200% 어마어마한 숫자죠. 결국엔 거품이 극도로 달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일단 주식을 사지 않고 국채가 아무래도 더 좋죠. 왜?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좀 이따 골드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 일단은 국채나 당분간 고공행진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뭐 한간에 5%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트럼프가 재원 확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스마트 머니들은 국채 또 달러로 이동이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투자 방향을 그쪽으로 선회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학개미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선물 시장을 하는 게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네네. 지금 그 해외 주식도 너무 고평가가 지금 많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환차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환차손 무시하면 안 돼요. 네네. 지금 벌써 1,400원대 어제부터 안착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제가 보기에는 12월까지 가면 1,450원에서 1,500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야 이거 투자하기가 부담스럽죠. 네네.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감안 좀 하셔야 돼요. 이거 갑자기 또 언젠가 바뀌어서 뚝 떨어지면 이제 주식도 손해 봐, 내 환차손도 손해를 봐. 네. 그러면 더블 악재죠. 그래서 상당히 너무나 고평가돼 있으니까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뭐 140조까지 지금 뭐 미국에 투자했다는데 물론 다양하게 했겠죠. 이것저것 다 했겠지만 이제 메인은 주식인데 아직은 너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얘기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주식이라는 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 퍼지고 있는데 끝물 타지 마세요. 자, 2달 전까지만 해도 삼전 어땠어요? 증권가에서 10만 전장 안 되면서요. 네네. 2달 전에 지금 뭐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월가의 말은 믿지 마십시오. 뉴스는 뉴스일 뿐이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리하게 환전하셔가지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여러분들 해외 선물에 보다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매매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여전히 사상 최고치 근처이기 때문에 매도 사인 주신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요. 네.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래 나스닥이 떨어져야지 정상인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데 테슬라가 3일 정도 계속 지금 상승세를 이렇게 어제 꺾였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어제 꺾여가지고 조금 이제 하락세가 됐죠. 자, 그럼 오늘 지금 이제 11시 30분, 이거 16분 남았네요. 16분 있다가 일단은 제가 아까 CPI는 부합했지만 여전히 스티키해 너무나 끈적끈적하다. 네네. 결코 좋은 숫자는 아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2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일단은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장적으로 하방에 압력이 있을 거다. 근데 하방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자 11시 30분에 테슬라가 또 잘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단 변동폭은 무지하게 세겠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월, 화, 수 지금 오늘 수요일이죠. 그죠? 지금 매매하셨잖아요. 지금 변동폭 장난 아니죠. 결국엔 거의 근접해 그냥 거의 보합이죠. 약보합도 아니고 강보합도 아닌 그죠? 거의 제로 쪽에 와서 위아래 흔드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11시 반에 반드시 테슬라를 확인해 보시고 또 엔비디아도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시점은 제가 매도를 본 거예요. 자, 매도를 본 거는 일단 시장적으로 매도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제가 분석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30분봉을 볼게요. 자, 월봉, 주봉, 일봉 의미 없습니다. 워낙 흔들어질 게 없고. 자, 30분봉을 보니까 자, 어제부터 그죠? 어제 딱 그죠? 오늘 아침에 풀이장이 열릴 때 지금 자리가 21248이었어. 11248. 거기에서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한번 고점 맞고 또 내려온 지금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13일. 아니, 이거 9일이죠. 9일 그다음에 12일, 13일. 이렇게 해서 정확히 11248짜리. 11248짜리에서 정확히 저항받고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CPI 발표될 때 이 근처에 와서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역망치가 나오면서 내려왔죠. 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풀이장, 그러니까 지금 저 미국장이 열리기 전까지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겠다. 그러면 21,200 정도, 21,200에서 저항을 받아줘야 됩니다. 근거는 뭐냐면, 자, 요거의 검은 게 122평선입니다. 자, 122평선이 약간은 우하향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빨간 게 61이평선입니다. 이것도 우하향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120이라고 60이라고 여기서 계속 박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120평선이 첫 번째 저항량이 되겠다. 그러니까 21,200에서 저항 받아주면 한 40틱에서 그 이상도 수익은 가능하나 만약에 40틱을 돌파를 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MI틱절 꼭 거시면서 수익을 정확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40틱이 수익을 낳았다가도 갑자기 튀어 올라와서 손실의 아픔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40틱을 정확히 이 수익권까지 가면 MI틱절 반드시 거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나스닥 투자 전략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1,200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MIT 익절로 40틱 정도 그리고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보는 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장 11시 30분에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또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가는지 이러한 부분도 체크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있다가 개장 후에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3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오일이 되겠습니다.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지만 수요 둔화 우려에 그 오름폭은 제한적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일봉상 다시금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하향을 하면서 11시 8분경 67.32달러까지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는 현재 저점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현재도 0.54% 정도 하락한 67.7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맞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도일까요? 뭐 시간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네. 자, 결국에는 다른 거는 지금 아직도 아무 안개 속의 형국이죠. 다른 상품들은. 네. 자, 근데 저는 원유는 거의 확정이다. 이제는 하방 압력이 더 많다. 중동화 이슈가 더 이상 대두되지 않는 이상, 그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뭐 트럼프는 화석연료 무조건 해겠죠. 기름 많이 생산해서 수출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정말 다행입니다. 왜? 그나마 이게 유가마저 뛰어 올랐으면 상당히 힘든데 유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다행이고요. 자, 이걸 또 오늘 CPI 분석에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헤드라인은 식료품, 에너지 포함이죠. 그죠? 자,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왜 헤드라인은 숫자가 저번하고 동일하게 나왔을까요? 이게 이제 연준이 염려하는 거예요. 어제 닐 카시카리 총재가 그 얘기했죠. 어쩌면 다음 달에 금리를 안 내릴 수 있겠다. 이거로 이 원인일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딱 30분 보고 오늘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다른 거는 보고서 의미가 없고요. 지금 보시면 항상 지지와 저하는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평선 120, 이평선 위아래부터 계속 아주 너무나도 각도가 세죠. 35도 이상 꺾이고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갈 여력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결국엔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국엔 또 지지 한번 해주고
지지 한번 해주고 여기서 낙폭을 키웠어요. 그럼 요 가격대가 68달러예요. 68달러. 68달러에서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저항을 받아주면 그죠? 한 40티 이상 한번 수익 한번 가보십시오.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단 아까 나스닥은 동일하죠. MIT 절 걸어놓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8달러 돌파하고 저항을 받아준다면 매도 쪽으로 오늘 한번 수익을 내보자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계속해서 금 선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금이 되겠는데요. 어제는 하락하는 또 흐름이 계속 나타났고 오늘은 일봉상 양봉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CPI 발표 이후에 최고 2625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현재 2618에서 2619선 정도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0.48% 정도 상승한 261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말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금은 왜 매도일까요? 뭐 여전히 뭐 달러 강세. 네. 이게 요즘에는 잘 맞죠. 제가 기본적으로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달러하고 그 달러 인덱스는 반비례 관계 있다. 네. 요즘에 너무나도 잘 맞아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거 해가지고 오늘 요즘에 골드로 수익 짭짤하게 내신 분들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오늘 요런 때는 일단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럴 때 잘 저으셔갖고 안정적인 좀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골드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거죠. 결국에 이제 어떤 세력가의 돈, 스마트머니죠. 자, 결국에는 이제 미국 다 몰려갔어요. 달러, 채권, 뭐 주식, 그다음 코인까지. 지금 네 개가 그쪽이 더 돈 벌기가 쉽죠. 왜? 골드는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말씀 이제 고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든 미국이 지금 돈에 해외에 있는 돈을 계속 끌어올라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달러 가치가 높아야지 돈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골드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 제가 이제 전략을 좀 오늘 고가 근처 한번 여기 보시면 고가 근처에 왔다가 저항을 지금 맞았죠. 아침에 이거 13시 어제 13시 자정이죠. 자정. 그래서 고점 맞고 내려왔고요. 오늘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가 정확히 여기서 고점 맞고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영망치가 동시에 지금 출현이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오늘 고가가 2,625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왜? 바로 120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벗어나서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캔들이 갑자기 뭐 힙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2,625에서 저항 받아주면 그때 매도로 이것도 한 30 정도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단 시장은 뭘 봐야 된다? 달러 인덱스를 보셔야 돼요. 달러 인덱스 보시면서 같이 하셔야지. 이것만 기술적 분석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금은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이 부분 잘 기억을 하시면서 달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과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현재 120일 이평선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늘 고점인 2625선까지 올라와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매도 포지션으로 20에서 30틱 정도 수익을 내보자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의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일단 오늘 좀 중요 지표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요. 네. 매주 중요한 지표가 있죠. 네.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부터 계속 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뭐 CPI는 나왔으니까 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내일은 또 PPI가 나와요. 생산자 물가지수. 그럼 우리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향후 투자 전략을 어디 가져갈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근데 오늘 시간이 제가 짧기 때문에 많은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들 앞에 자막 보시고요. 내일 제가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일은 이제 PPI죠, PPI. 누가 봐도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그죠? 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쉽게 해서 우리가 도매 물가 지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처음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 뭐 용어가 많잖아요. 지표도 용어가. 근데 알고는 넘어가야 내가 나중에 제가 또 다음 달에 똑같이 매달 반복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다음에 재방송을 들을 때도 아, 저때 1000명에 했던 PPI가 저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도매 물가 지수다. 그러면 도매 물가 지수가 영향을 미치는 건 뭐죠? 매달 말에 발표가 되는 PC가 있어요. 개인 소비 지출, 걔는 소매 물가 지수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PC 물가의 척도를 우리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측치가 중요하죠. 예측치, 그죠? 뭐 저번 달보다 낮은 애, 높은 애는 의미 없고요.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미국 노동부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느냐에서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는 예상은 어떻습니까? 0.2%예요. 0.2%. 그럼 굳이 저번 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요. 저번 달에 0%였어요. 거의 오르진 않았어요. 그럼 0.2%라는 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높게 나온 거예요. 결국엔 여기는 딱 하나입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예상치보다. 그죠? 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수 하락이죠. 지수 하락. 그죠? 그리고 부합대도 마찬가지. 부합대도 오늘 CPI처럼. 그죠? 그리고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 그러면 지수는 상승이 되겠죠. 그죠? 이런 관점으로 내일 보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까 CPI 마찬가지예요. 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얘를 무시하고 갈 수도 있어요. 왜? 자, 12월 FMC가 18일, 19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 19일 날 이제 새벽 3시에 발표가 있어요. 그때 점도표부터 셉까지 다 발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연준은 한 번은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12월 중순에 매달 발표하니까 CPI, PPI를. 그러면 이걸 무시하고 그래 이번에는 뭐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무시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시장의 변동성이 셀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도 이걸 보시면서 테슬라, 엔비디아 보시면서 자, 시장이 이렇게 안 좋게 높게 PPI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상하게 간다. 그럼 거기에 순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야 이거 높게 나오면 1000명의 지수 내려간다며. 근데 아까 상황들은 제가 전제 조건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거면 곧대로 밀고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뼈 아픈 내일 아픔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탄력적으로 여러분들이 역발상 사고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또 아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금요일 날 뭐가 있냐면 자, 소매 판매죠. 소매 판매. 월간입니다. 월간 이것도 뭐. 연간도 아니고 주간도 아니고 월간이에요. 자, 미국의 GDP의 뭐예요? 70%는 서비스 쪽 소매 판매잖아요. 그죠? 자, 소매 판매가 이제 중요한 또 척도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예상은 0.3. 자, 그럼 저번 달보다 0.1%가 줄어요. 소매 판매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조금은 위축이 됐다.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준다면, 그죠? 좋은 거죠. 그러면 연준은 금리 내릴 이유가 없죠. 그럼 지수가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낮게 나왔다. 야,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겠는데 그럼 연준이 한번 내릴 수 있겠는데 그런 식.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표로 매매를 하시는데 상당히 이해도가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을 거쳤어요. 근데 대신 좀 염려스러운 게 너무나도 확실해서 걱정입니다. 확실해서 걱정이에요. 예상치 못한 많은 게 있으니까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는 다음 주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자, 그럼 나스닥 선물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날짜 선물 차트 보시겠는데요.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도 지금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았고요. 현재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0.06% 정도 하락한 21,17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략 계속해서 유지를 할지 아니면 변경할지 곧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전략 변경을 해야 할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선님, 근데 제가 지금 잠깐 체크를 해보니까 아까 주셨던 전략에 의해서 지금 수익이 났네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네네. 네, 역시 120이 절 도와줬네요. 우리 시청자들도 이거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MIT절, 40대 6절이고 더 한번 갔을 수 있는 분은 또 용기 내서 가볼 수 있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보시고 난 아닌 것 같다.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62평선에 자꾸 지지를 받고 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60하고 120을 잘 봐라. 이제 30분 봉입니다. 이거 5분 봉이 아니에요. 여기서 밀어서 털면 돼요. 여기서 자꾸 찝찝된다. 여기서 털어도 지금 170에만 정리해도 그죠? 거의 100틱이 넘는 거잖아요. 100틱만 수익을 낸다 쳐도 얼마예요? 지금 환율 엄청나죠. 대충 계산해 보시면 아잖아요. 70만 원 돈 되는 거잖아요. 이 잠깐 시간 동안 그만한 재택 알바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나스닥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렇다면 일단 수익이 났고 그 이후에 전략도 계속해서 유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만약에 21,200까지 다시 한번 또 튀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매도로 한번 가보시고. 근데 제가 보기엔 오늘 이거 한번 했으면 이제 매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변동성이 너무 세요. 지금 박스예요. 누가 봐도 박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일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전략을 짜 나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네, 저희 해선시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집중해서 매매하신다면 이렇게 또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나스닥 선물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은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조금은 쉬어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일이나 금은 또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유지할까요? 자, 오일이 아까 68달러 올라왔을 때 저항 받아주면. 그렇죠. 68달러인데 아까 좀 아깝네. 67.96까지 올라왔다 내려왔네요. 네, 네. 이게 좀 아깝네. 이게 참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67.80까지 한 번만 다시 올라오는 거 한번 봐주세요. 67.80까지 80까지 올라왔다가 저항 받으면 매도입니다. 매수 아닙니다. 네. 67.80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주면 70 잘못. 70. 네. 67.70에서 거기서 저항을 받아줘요. 이 근거는 뭐냐면 자, 일단 캔들선이 계속 저항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21선이 있고 이제 61선까지 우하향을 하고 있죠. 자, 그럼 결국엔 역별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60일은 분명히 내려올 겁니다. 그럼 역별이라는 건 뭐예요? 하방의 어떤 배열 구조가 이평선이 더 세게 가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시그널의 어떤 배열 구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너무 많이 빠지는데 하여튼 좀 기다려 보세요. 안 되면 이거 버리는 거죠. 아까 나스닥 수익도 냈으니까 다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일 또 기약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존에 68달러에서 저항을 받으며 익절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68달러가 아니라 67.70으로 변경을 해주셨습니다. 67.70달러에서 저항을 받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고 매도 쪽으로 수익 내는 거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골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2616선 지나가고 있는데 2625선 아깝게 올라가는가 싶더니 또 내려갔거든요. 네, 아쉽습니다. 변경이 필요할까요? 이건 2620까지 한번 보시죠. 2620까지. 2620 좀 수정할게요. 2620에서 매도. 2620이요. 2620. 2620에서 매도. 왜냐하면 2622 자리, 2620 요 자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못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힌트를 왜 매도에 대한 제가 힌트를 반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가 22시 30분짜리 캔들입니다. 윗꼬리가 엄청나게 세게 달려고 밑으로 내리 꽂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반등을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되게 상당 기간 노력을 했으나 결국엔 2622나 2620 자리에서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2620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다면 그죠? 거기서 매도로 일단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26에 체결이 됐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 6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이제 차트에 대해 잘 모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 양반 도대체 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 저 자막 보시고요.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어떤 기법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알아야지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60평선을 붕괴를 해준다면, 그죠? 121선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골드 선물 2620달러 저항을 받아준다면 매도로 수익 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하는 동안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CPI 발표 이후에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다 보니까 현재 CME 패드워치상에서 12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전망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80%까지. 네. 근데 CME는 요즘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CME는 그냥 시장에 대한 데이터잖아요. 네네. 시장은 자꾸 좋은 거를 해석하려고 하죠. 좋은 거를 해석하기 때문에 CME를 저는 이제 신뢰를 요즘에 안 해요. 그럼 내일 PP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네. 어차피 또 우리 시청자 궁금하니까 국선 한번 잠깐 볼까요? 네. 국선 아주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일 장 전략 짜는 데 있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네. 국선 너무 안 좋잖아요. 우리 시청자들 국선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네. 국선을 봐야 내일 코스의 방향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앞에 자막 있죠? 여러분들 국선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식도 잘합니다. 국선 짧게 좀 설명드릴게요. 네. 내일장 짜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월봉으로 가자고, 월봉. 아주 지금 무서운 지금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건 코스피 200입니다. 국선이 국내 선물을 코스피 200이라고 그러죠. 자, 코스피 200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요. 작년 11월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죠? 내려와 있어요. 그죠? 11월에 내려와 있고 지금 거의 끝자리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현재는 지금 318.90으로 오늘 마감이 됐는데 자, 제가 여기 손을 딱 그어놓은 게 뭐냐면 그죠? 내일 315 아니면 이번 주에 315가 무너지면 307까지도 갈 수 있어요. 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저번 주에 338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너무 빨리 급속도로 내려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315가 무너지면 307까지 가면 엄청나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여기 대비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내 선물 315를 이탈한다면 307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전략도 여러분들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마스터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근원 CPI가 높은 수준에서 끈적하게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나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 점이 증시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테지만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에 따라서 나스닥이 크게 흔들리며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두 개별 기업의 차트를 보면서 거래하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셰일 오일 개발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인 하방 압력이 거세지는 중이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중동 이슈만 다시 부각되지 않는다면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와 디커플링 되고 있는데 따라서 현재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중이라고 보셨고요. 여기에 윗골이 꺾인 영망치 패턴까지 나왔으니 2,620달러까지 반등을 해주면 저항 확인 후에 매도하자고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